요즘 강이나 바다, 수영장 등 야외 물놀이장에는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안전 상식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앤 세이프티에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이윤정 위험물 안전팀장과 함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물놀이 사고들이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요즘 사고는 어떤 좀 경향을 보입니까? 네,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80%가 휴가철에 몰려 있습니다. 물가 안전사고 원인의 1위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서 수영 미숙보다 더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서도 찾아가는 119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 등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8년 150명에 달하던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물놀이 안전교육과 홍보 강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네, 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잘 익혀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놀이 사고 유형은 구체적으로 파도에 휩쓸림,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서의 고립, 수상 레포츠 사고, 운동으로 인한 심정지, 갯골이나 갑자기 깊어진 물의 익수, 음주 후 다이빙, 어린 아이들의 보호감독 부주의 등이 있습니다. 언급한 대로 50% 이상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해서 생기는 것이므로 알고 있다고 지나치지 말고 꼭 반복해서 상기하셔야 합니다. 수영 전 경련 방지를 위한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물을 적시기, 음주나 취사 후 입수 금지, 단독 야간 수영 금지 등입니다. 본인의 수영 실력을 과신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금방 체력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평영 50m는 육상에서 250m를 전력 질주하는 것만큼 큰 피로를 받게 되니까 장시간 수영하면 절대 안 됩니다. 3m 이하의 낮은 수심에서는 다이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속에 껌 같은 음식물은 기도로 들어가서 질식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물놀이를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수칙 정도는 잘 이제 숙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 운동을 했는데도 쥐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수영하기에 적절한 수온은 25도에서 26도씨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차갑거나 근육이 필요할 때, 식사 직후에 수영할 때에는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네. 발가락이나 손가락, 대퇴부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네네. 이때는 주변에 재빨리 알리고 부위를 주무르면서 물 밖으로 빨리 빠져나온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리 부위에 발생했을 때는 당황해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몸의 힘을 최대한 빼서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요.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당기는 자세로 경련 부위를 자극해 줍니다. 이때 일명 새우등뜨기 자세를 취하면 쥐가 난 다리, 처치와 호흡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둥글게 말아서 물에 뜨고 한 번씩 얼굴을 들어서 숨을 쉬는 것을 새우등뜨기 자세라고 하는데요. 네. 수영을 못해도 누구나 쉽게 배워서 물 위에서 숨 쉬면서 생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경우인데 갑자기 물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될 때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뒤에서 목을 낚아채서 구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의식을 잃어서 늘어진 경우에는 앞쪽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때 요 구조자와 함께 익수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구조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절대로 섣불리 물에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큰 소리를 질러서 안전요원의 도움을 청하고요.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튜브가 없으면 긴 막대기나 물을 약간 넣은 페트병, 그리고 양끝을 묶어 공기를 넣은 바지, 질소가 든 큰 과자 봉지 등 물에 뜨는 소품을 이용을 하는데요. 끈에 묶어서 던져서 당길 수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네, 우리가 물놀이를 할 때 뭐 일반적으로 수영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강이나 호수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 특별히 바다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바다에서 이 물놀이를 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갑자기 큰 파도가 높아질 때는 허둥대지 말고 얼굴을 물 바깥으로 내미려고 노력하면서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숨을 멈추고 있으면 자연히 몸이 떠오르게 됩니다. 노을성 파도와 함께 바다로 빠르게 흐르는 이안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파도가 없이 잔잔해 보여도 먼 바다로 강하게 밀려가는 이안류에 정면으로 대항하지 말고요. 45도로 비스듬히 해안선을 헤엄치면서 육지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바다 수초에 발이 감겼을 때는 억지로 발버둥 쳐서 빼내지 말고 팔 다리를 물흐름에 맡기면서 헐거워질 때를 기다려서 풀듯이 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4% 정도가 갯벌일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갯벌 국가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서 밀물이 성인의 도보 속도보다 빠르게 밀려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개잡이나 갯벌 체험 등을 하다가 갯벌에 갇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매년 상당수의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갯벌에 발이 빠져나오지 못할 때에는 뒤로 누운 자세에서 발을 자전거를 타듯이 저어서 발을 빼내고요. 엎드려서 기어가는 자세로 빠져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갯벌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도 우리나라 동서해안에 식인상어 출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식인상어 출몰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응 요령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껏 7명 이상의 상어 공격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수온이 변화하면서 서식지와 출산지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상어 출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때 상어의 코 주변에는 로렌티디 병이라는 감각기관이 모인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전류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3볼트의 전기를 흘리는 상어 퇴치기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난폭하게 상어가 공격해 올 때는 그 부위를 강하게 치는 것을 최후의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상어와 마주쳤을 때 당황해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첨벙거리면서 상어를 자극시키지 말고요. 최대한 조용히 얕은 곳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상어는 피냄새 등 후각이 굉장히 민감하므로 상처가 있을 때는 아주 작은 상처라고 할지라도 수영을 삼가하고요. 상어가 주로 활동하는 새벽이나 초저녁 시간대를 피해 주시고 상어주의보 뉴스가 있을 때에는 먼 바다로 절대 나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상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뭐 또 특별하게 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예, 좀 전에 뉴스에서 해파리 퇴치기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해파리에 물렸을 경우에는 소변이나 알코올솜 같은 것을 사용해서 자극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바닷물로 가볍게 씻어내린 뒤에 전문적인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그 수상스키나 래프팅, 보트, 낚시 등 이런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주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장비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상 레포츠 시에는 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서 무리한 활동을 하지 말고 원거리 수상 레저는 관계기관에 미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곡이나 야영을 할 때에는 고지대를 선택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여름철 스포츠나 캠핑 안전,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소방재난안전본부 이윤정 위험물 안전팀장과 함께 물놀이 사고,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